2탄 이어가겠습니다. 이 이야기는 며느리들의 경험담이나 사연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글로 사실이 아니거나 허구일 수 있습니다. 1탄에 개서방님과 시어머니께 미끼를 던져보기로 맘먹었었습니다. 그래, 좋다, 봐주겠다. 그러나 나도 조건이 있다. 생활비도 언제 줄지 모르고 언제 데려갈지 모르니까 나도 고생한 값 받아야 하고 아이들 키우는 생활비도 받아야 하니까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을 제 앞으로 돌려주던가 아니면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해달라고 했네요. 정말 만약이 생겨 안 데려가는 불상사가 생긴다면 내 인생 너무 불행해지고 그 만약을 생각해서 담보로 어머니 집을 달라고 했네요. 돈 욕심 많은 두 사람이 안 줄 거 뻔히 알면서 이런 상황을 제시했죠. 그랬더니 개망나니 서방님 눈빛이 갑자기 무섭게 바뀌면서 그럼 본인은 어디 가서 살아야 하냐면서 여자친구한테는 뭐라고 해야 하냐고 합니다. 그건 개서방님 문제지 제 문제가 아니니 그건 알아서 결정하시라 했고 전 명의만 변경해주면 무조건 아이들을 제가 데려다 키울 테니 내일이라도 당장 데려오시라고 했네요. 시어머니는 나중에 어차피 생활비 준다는데 가족끼리 못 믿고 사냐며 또 그렇게 매정하게 해야겠냐고 되물으시네요. 그래서 전 네, 다른 가족이라면 모를까. 어차피 우리 가족은 남보다 더 못한 가족애와 형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킬 건 꼭 지켜가면서 부탁하라고 했네요. 그랬더니 개서방님은 침묵을 지키시고 시어머니께서 생각해 본대요. 그렇게 급하다고 보채던 사람들이 아니 생각을 왜 해보겠다는 건지 지금 제가 개서방님 아이들을 케어 안 하면 개서방님 결혼 못한다고 제발 좀 도와달라며 애걸복걸 하셨던 분들이었는데 담보 달라고 하니까 난처하신가 봐요. 전 두 분이 지금 결정하기 힘드실 테니 내일까지 충분히 생각하고 꼭 말씀해달라고 했네요. 그랬더니 시어머니와 개망나니는 울긋불긋 인상을 쓰더니 집으로 가버렸습니다. 그렇게 보내버리고 집에 들어오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다시 오셨더라고요. 시어머니 말씀이 이번에 들어오는 여자는 애를 못 낳는 상병신이라 그래서 결혼을 허락하신 거라며 해맑게 웃으시면서 넷째 손자는 없을 거라며 저보고도 안심하래요. 어쨌거나 저한테 개서방님 애를 키우라는 말 자체가 소름 끼치게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이것들에게 어떻게 복수해줄까 생각하다가 남편이 모르는 상황 같아 상의하려고 전해서 어디냐고 물어보니 시댁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뒤통수를 얻어맞은 느낌이었습니다. 아마도 두 진상들이 우리 집에 와서 날 구워 삶을 동안 시댁서 개서방님의 아이들을 보고 있었나 보더군요. 아휴, 가재는 개편이라고 한참 뒤 가재 같은 남편 시키 들어오길래 이 상황을 진작 다 알고 있었냐고 물어보니 벌써부터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러나 본인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와이프인 제가 결정해야 할 문제 같아서 입 다물고 있었답니다. 저랑도 살길 바라고 자기 형제 부모 안타까운 것도 못 보겠으니 저한테 선택권을 준 거죠.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냐고 물어보니 동생들 자식 불쌍해서 버릴 수도 없고 그래도 와이프인 제가 직장도 그만뒀으니 우리 아기 낳기 전에 조카들 한번 키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와이프 결정에 따르겠다고 저한테 물어보라고 했다네요. 제 마누라는 눈꼽만치도 생각 안 하고 지 동생이랑 지 엄마만 생각하는 꼴을 보니 결론은 제가 개서방님의 아이들을 키우길 바랐던 거죠. 이것도 남편이라고.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잠이 안 와서 울다가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는 상황인지 보려고 남편 핸드폰을 봤습니다. 역시나 세 사람이 문자가 오간 내용에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저를 잘 구슬려서 아이들 좀 데려가 키우라고 하시며 여자는 기도 못 펴고 찍소리도 못하게 남자가 잡고 살아야 하는 거라며 이제부터 저를 꽉 잡아 때려서라도 족치라네요. 그동안 너무 오냐오냐 받아주며 살았다면서. 개서방님의 문자엔 형이 정 못 키우겠다면 나도 살아야겠으니 아이들은 고아원에 보낸다고 협박을 했더라고요. 거기서 더 웃긴 건 남편 놈이 고아원 그건 절대 안 되고 와이프를 잘 설득해서 결론을 지어주겠다며 기다리라고 하는데
정말 미친 년놈들의 가족 구성원끼리 저 하나를 두고 거지 같은 계획을 짰더라고요. 아무리 봐도 이 세 명이 저에게 완전히 떠맡기려고 작정하고 있나 본데 저 그 길로 앙심을 잔뜩 품고 시댁에 찾아갔습니다. 갔더니 개망나니 서방님은 거실 소파에 술 처마시고 퍼져 자고 있었고 첫째 조카는 아빠 옆에서 아빠 폰으로 오락을 하고 놀고 있더라고요. 시어머니는 이 야밤에 웬일이냐 물어보시길래 아이들 키우는 문제 제 선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테니 저희 집에 서방님 모시고 내일 오시라고 했네요. 시어머니, 고맙다면 평소엔 사과 한 쪽 안 챙겨주시던 분이 먹을 것 좀 주겠다고 부엌에 들어가시길래 조카에게 폰 잠시만 빌려달라 해서 그 여자 전화번호를 땄습니다. 제가 작정하고 시댁에 찾아온 이유였는데 생각보다 전화번호 따기가 쉬워 정말 다행이었습니다.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 여자분에게 전화해서 자초지정을 설명했더니 우리 오빠는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라면서 철석같이 믿으며 역시나 제 말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혹시 오늘 시간 되면 만나서 이야기하자 하니 여자 쪽에서 적극적으로 저를 꼭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듣겠다고 합니다. 그래서 현장을 보여주겠다 하고 남편이 시어머니와 개서방님을 데리러 간 사이 그 여자를 저희 집 안방에 몰래 숨겨놨네요. 여자 나이 25살이고 말해보니 생각보다 순진하고 척하더라고요. 가만 보니 개서방님과 나이 차이가 13살 차이인데 그런 어린 여자를 세 번째 결혼을 하겠다고 데려왔으니 도둑놈도 이런 개 도둑놈이 어디 있나요? 예전엔 맨날 어디서 발랑 까지고 정신없는 여자들만 데려오기에 이번에도 그런 여자인 줄 알았는데 이번엔 정말 확실히 다른 것 같더라고요. 이야기해보니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 맞는 것 같긴 하나 모든 독박과 바가지를 제가 써야 하는 입장이라 결론은 전 이 결혼 찬성 못하고 일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. 새 진상 가족들 들어오면서 모르는 신발을 보고 이거 누구 신발이냐고 물어보는데 전 정말 들키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. 갑자기 개서방님이 자기 여자친구한테 사준 신발이랑 너무 똑같다고 하길래 저도 이번에 하나 장만했다며 제 거라고 했네요. 그랬더니 개서방님은 우리 여자친구랑 현수님 취향이 비슷하다시며 웃더라고요. 병신. 여자에게는 모든 내용을 이미 다 설명했고 방에 들어가서 가족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사실인지만 확인하고 결정만 하라고 했습니다. 모두 모여 거실에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. 정말 이번에 결혼하려는 여자가 개서방님 자식이 배가 다 다른 아들 삼형제인 거 진짜 모르냐 했더니 시어머니 말씀이 그러니까 며느리 너한테 잠시 맡겨달라고 부탁한 거 아니냐 하시며 그 사실 알면 어떤 여자가 시집 오겠다고 하겠냐며 팩폭을 날리시는데 가만히 듣고 있던 개서방님 민망했던지 희죽이죽 웃더라고요. 앞으로도 그 여자 우리 집에 들어와도 한동안 저한테 입단속 좀 해달라고 하십니다. 또 살면서 차차 그 여자 잘 구슬려서 아이들 다시 데려가서 키우게 할 테니 저보고 그동안만 참고 기다리며 아이들을 부탁한대요. 그리고 제가 다시 결혼식 갈 때 지금 세 번째 결혼이라 지인들 그때 말이 많이 나올 텐데 그건 어떡하실 거냐 물어보니 시어머니 말씀이 하객 대행을 쓰면 된다면서 저보고 별 걱정을 다 한다 하며 벌써 알아서 다 술을 써놓았다고 웃으시더라고요. 우리 발칙한 시어머니께서. 그리고 개서방님 직장이 없어서 앞으로 결혼하고 생활비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니 너희들이 보내주는 50만 원에 지금 시댁집 담보대출 좀 받아서 그걸로 한동안 생활시키면서 차차 개서방님이 직장을 가질 수 있게 기반을 마련해 주신대요. 그리고 그 여자 팔다리 멀쩡한데 일 시켜야지 애도 못 낳는 병신을 집에 놀게 하면 뭐하냐고 하시네요. 또 개서방님 말씀이 난 평생 누굴 먹여 살리는 건 못해 이러네요. 자식 저렇게 줄줄 싸질러 놓고 할 소리인가요? 지금 어머니 살고 있는 집 대출도 전 여자들이랑 살면서 낸 대출이었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개서방님의 한마디 이번엔 패서라도 우리 가족 말 잘 듣게 실망 안 시킬 테니
잘 지켜봐 달랍니다. 그 사이 그 여자 방문 앞에 서서 듣고 있다 울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. 개서방님 따라 나가시고 그 다음 둘의 상황은 저도 모릅니다. 알고 싶지도 않고요. 시어머니 네가 불렸냐고 하면서 제 머리채 잡으려고 달려드는 거 경찰 부른다 했더니 무서운지 욕만 하시네요. 먼저 개서방님의 4명의 여자들이랑 하도 싸워대서 경찰서에서 저희 시어머니는 유명인사의 블랙리스트였는데 또 가시기는 싫은지 많이 참으시더라고요. 그 이후 소문에 의하면 개서방님은 결혼 깨져서 또 집을 나갔다고 들었는데 아마도 제 생각엔 또 여자를 후리러 간 게 아닌가 싶어요. 집버릇 개 못 준다고? 개가 개짓 하러 갔겠지 어딜 갔겠나요? 그 이후 시어머니는 맨날 우리 집에 찾아와서 자기 아들 신세 망쳤다고 소리소리 지르며 행패를 부리셨지만 전 쿨하게 그냥 둡니다. 그거라도 안 하면 화병 나실 것 같아서요. 그 많은 며느리들 중 저만큼 시어머니 생각하는 며느리도 없었는데 시어머니 그 사실을 아실란가 모르겠어요. 남편 놈은 저한테 무척이나 서운해하는 눈치를 보였었는데 전 신경 안 썼습니다. 그 일 있고 한참이 지났지만 저 아직도 이혼 못하고 진행 중입니다.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무조건 화난다고 대책 없이 이혼하고 뛰쳐나오면 저만 손해라고 생각해 시간을 가지며 몸도 차차 회복시켰고 제가 살 집도 구하면서 일도 구해놓고 거기 남편 집에서 몇 달을 더 머물다가 모든 게 편해질 때쯤 그때 이혼 서류 내밀고 나왔습니다.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